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반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힘이라도 내야 돼. 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저 이제 마스크 쓰는데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요. 예. 저는 교육진담 국어반세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의문을 열다 유정걸입니다. 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왜 그거 안 해요? 네. 지역 얘기 안 하죠. 저 목동의 갈매리학원 김정일 대표입니다. 네. 이제 소개 안 해가지고 지난 며칠 전인가 또 방송하다가 또 소개 안 했다고 또 그 패널한테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한 적 있어요. 예. 유정호 대표님 저 괜찮으세요? 예, 다들 그 부산. 네. 바람 무서워요. 예. 바람 무섭고, 혹시 무섭고. 이번에도 창문에 돔 같은 거 붙었어요? 아니 지난 태풍 때 그 모 지역 뭐 아파트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한 돔이 창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풍요로운 도시야. 네, 풍요로운 도시야. 제가 좋아하잖아요, 부산. 제가 부산 좋아하는 이유가 태풍이 붙으면 돔이 생기는 동네잖아요. 그 출근하려고 보니까 주차장 입구에 트럭이 누워 있었어요. 저 그것도 안 되네. 예, 안 되네.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하이선 전이 뭐였죠? 태풍? 이번에? 또 요즘 많아가지고. 네. 그때 한번 그랬고 어제 하이선 때도 하니까 같은 자 또 누워 있네. 아이고 이런. 차 피곤했나봐. 저 피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부산 지역이나 또 이제 울산 좀 피해 많으신 분들 되게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힘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말 한마디가 서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유정월 대표님 인사드린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꼭 나쁘지만 않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나쁘네. 나빠. 나쁩니다. 모든 분들 피해가 없으기 바랍니다. 힘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불행이 지금 겹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은 또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5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학원 같은 경우도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힘들지만 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도 정말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선생님이 온기를 느끼고 교육하는 거랑 받는 거랑 또 그냥 이렇게 대면 없이 비대면을 하는 것이 또 교육의 전달 내용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 어느 누구도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만 있는 시대니까 저희끼리 힘내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막 박수를 치셔가지고 저 막 힘이 지금 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좋아지는 듯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줌 얘기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요. 네네. 며칠 전에 제가 8시간 동안 줌을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업을 듣고 또 수업도 하고 8시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요. 애들 참 힘들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 뭐 애들이 줌에 집중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어머님들이 한번 줌으로 한번 대화해 보세요. 책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많이 힘들 일이다라는 것들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도 또 입시의 시기에는 멈추지 않고 가거든요. 세상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9월 16일 날이 모의평가죠. 그럼 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얘네가 그래요. 그래서 얘네가 신종플루 때 초등학교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메르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 못 간 세대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올해 이제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모 준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 일주일 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합의한 대로, 합의죠, 합의. 암묵적 합의. 관행 쪽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신 유정걸 대표님께서 한번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고3 및 N생들에게 화이팅하라는 말씀, 끝까지 힘을 내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칠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올해 수험생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모평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 친구들에게 뭐 문학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독서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것보단 근본적으로
학습에 임해야 되는 태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연구 논문에 따르면 비슷한 수준, 비슷한 학력 수준을 가진 두 집단에게 한 집단에게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기분 좋았던 일을 일정 시간 동안 떠올리게 하고 반대 집단에게는 나빴던 일, 기분이 언짢았던 일을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풀렸더니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비슷한 실력의 아이들에게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했었던 집단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 전체 약 30% 이상이 좋은 점수이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내가 어려운 문제 한 지문을 열심히 분석해서 한두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라라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낙관적인, 근거 없는 낙관적인 기대는 나쁘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일견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작업하는 경로 중에 긍정적이고 안정감을 느낄 때, 마음의 평온함을 느꼈었을 때 뇌는 상위 경도를 통해 작업을 해서 뇌 활성화가 잘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의 경험들이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에게 심각하게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시험은 그 각 교과와 관련된 실력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학생들의 경우가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재수생들은 보니까요, 모의고사도 온라인으로 쳐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현장에 치지 못하면 모의고사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간 관리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치고 또 시험마다 매달 전국에서 위치 그리고 수능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현장감 있는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것 같아요. 그 요즘 아이들 ASMR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수능 1교시 예비종부터 해서 마지막 이제 시험 끝나는 종까지 안내령부터 해서 마지막 끝나까지 안내 방송을 해주는, 그러니까 시험 시간 80분, 그 전 20분부터 해서 약 100분짜리의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책장 넘기는 소리, 캉캉, 뭐 쓰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저는 우리 고3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릴 때 그 영상을 틀어줍니다. 좀 분위기 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두 개 합쳐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시각화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지금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최고의 원점수, 내가 받은 최고의 표준 점수, 최고의 등급, 또 최고의 100분위 등을 수치화해서 내 책상 앞에 좀 붙여놔라. 집의 책상, 학교 책상이 좀 기분 좋으라는 거죠.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가 아니라 내가 받았던 점수를 받겠다라는 스스로의 주문을 좀 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자기만의 좀 부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이니까요, 내 목표에 맞는 풀이법을, 내 목표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풀어서 득점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틀렸지만 득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학생들 스스로 알 테니까요. 국어는 사실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모두 다 맞힐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주 뭐 5등급, 6등급 이하까지 아니라면 충분한 시간이 문제일 테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80분 동안에 43문제를 풀겠다. 80분 동안 나는 40문제를 풀겠다. 또 어떤 아이들은 80분 동안 35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45문제를 풀어서 지문을 다 결국은 다 못 풀거나 또는 시간 때문에 오답을 내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 수준에 맞는 목표 등급에 맞는 풀이를 해라. 요약하겠습니다. 평정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외의 작업의 경로, 상위 경로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모의고사 실감나는 어떤 모의고사를 위해서 유튜브에 ASMR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긍정적인 목표를 시각화하시고 그리고 목표 등급에 맞는 선택적인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태풍과 맞서 싸운 느낌이 납니다. 그럼 뭐 순서대로 우리 라온 원장님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눈빛을 보면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다음엔 내가 한다. 뭐 이런 거를 본인도 아시고 이제 또 제가 또 이렇게 이분이 말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핵심을 좀 제가 추구하는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선은 아까 시간 관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화작문 같은 경우는 약 20분 정도 내외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체크를 실제 구평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그 다음 독서 먼저 푸는 친구도 있고 아마 문학 먼저 푸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학 먼저 푼다고 했을 때 문학은 약 25분, 길면 30분 정도. 그럼 합치면 한 45분에서 50분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만약에 독서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35분 정도 배정해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체크하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구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이잖아요. 이번에 보면서 내가 화작문에서 한 3, 4분 정도 오버했네. 문학에서 한 2, 3분 줄여 써야 되는데 여기서 3, 4분 오버했네. 결국 독서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고 독서로 가는 과정에서 화작문이나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지 못해서 독서 한 지문을 못 풀게 됐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평 잘 본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본 많은 학생들은 구평을 1, 2등급 맞고 수능 가서 3, 4등급 맞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평은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 자기 현재 위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 측면에서 구평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부분이 나온다면 거기서 고쳐서 보완해서 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구평 본 당일날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구평 보고 나면 저도 아이들이랑 라이브로 푼 다음에 그날 저녁에 해설 강의를 하는데요. 제일 멍청한 친구들이 그날 시험지 보고 시험지를 버리거나 시험지를 분실하거나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평이 수능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일날 본 시험지를 적어도 국영수 정도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요. 맞긴 맞았으나 이건 찍어서 맞았거나 애매했던 거, 근거가 부족했던 것들 그날 풀면 기억이 바로 나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여기서 이런 포인트를 놓쳤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 본 당일날 좀 시험지를 바로 자기 시험지 가지고 정리하자. 꼭 해설 강의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다 풀 필요 없잖아요. 틀렸던 문제 그리고 맞았지만 헷갈렸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 오답 정리를 하면 다음에 아마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모두가 다 1등급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2등급 맞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험 볼 때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제 기준으로 적어도 1등급 컷은 92, 3점이고요. 2등급 컷은 84, 5점 일반적으로 그리고 3등급 컷은 한 79점, 80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수학에서도 21번, 29번, 30번 정도 넘기잖아요. 1등급을 도전하는 학생들도 한두 문제 정도는 마음의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끝끝내 풀어내고 넘어갈 거야 하는 순간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4, 5문제 정도 넘기셔도 되거든요. 넘기라는 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선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다 맞힐 수 있는 문제 다 맞추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좀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1, 2등급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3등급 안정적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5, 6문제 정도 넘기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한 문제에서 매몰되지 말고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제가 좀 막 얘기를 했는데요. 좀 핵심 제가 생각하는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구평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장처럼 시험 보시고요. 그리고 이 점수 결과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능에 보완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험 잘 보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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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장님이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많이 하시더니 이제 온라인 이제 시간 느낌 이제 확 사세요. 예. 그리고 우리 유정걸 그 대표님도 그 유정걸 TV 개국하셨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제대로 하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빨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제 거는 못 하는데 그 유정걸 대표님 거는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제대로 하면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파일럿 정도로.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두 분 얘기를 들으면 역시 느껴지는 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실 경우도 많고, 네. 또는 다른 이제 또 계층도 계시겠지만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저는 아까 그 이제 그 라온 원장 얘기 중에서 그냥 하나 광고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라온 국어에서 이제 1, 2등 받던 애들이 수능을 봐서 혹시라도 한두 명이 뭐 3, 4등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평에서 1, 2등급 받던 애들이 수능 보면 만점 받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아원 원장님 학원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해서 종교내는데 제가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충격. 뭐냐면 저 오늘 시작하면서 생각 안 했던 얘기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회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지금 고3 친구들이 신종플루도 겪었고 그 뭐였죠? 메르스 겪었고 또 그리고 이제 코로나 겪고 있잖아요. 네. 또 더 슬픈 얘기 중에 하나는 수학여행을 또 못 갔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이 세대는 불가능이 없는 세대예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입니다. 네. 현 고3이 결국 대한민국을 번영시킬 겁니다. 화이팅!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더욱더 목소리에 힘을 줘서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냉정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의 세대라고 저도 한번 격려하고 싶고요. 이제 오늘 구평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 이제 목요일 16일 날 시험을 보는데 이게 이제 시험 끝나게 되면 남은 날짜가 대략 한 80일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70일, 80일 사이 남지 않아요. 수능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딱 중간 평가하기 좋은 게 또 구평이기 때문에 아마 구평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아까 라온 원장님 말씀대로 이전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부에 대한 계획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기 학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자기 학습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고3 친구들 다 쓰고 있죠? 스케줄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매일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쌓이면 하나의 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정월 대표님 말씀하신 게 보면은 이제 걱정과 불안감이 많은 또 이런 시기잖아요. 이럴 때 자기와의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또 자기 내면 속에도 있지만 이런 문서에도 있거든요. 그리 바로 이제 스케줄러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3 친구들에게도 항상 그 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오늘 한 장 쓸 때는 모르지만 내가 수능 보기 전에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또는 3일 전에 이틀 전에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부모님의 조언을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부담된다고. 그러니 자기가 걸었던 길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족적의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자기 계획에 대한 것 지금까지 잘했던지 또는 약간 부족했던지 평가하시고 냉정하게 만약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게 9월 모평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자기에 대한 냉정한 어떤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또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 후에는 이제 학습으로도 이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그 준비하는 친구 중에서 그 지금까지 스톡이나 수능 완성이 안 끝난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모 학원 교육과정을 봤더니 수능 완성이 10월까지 이렇게 계속 돼 있더라고요. 11월까지 돼 있는 학원도 있고. 저는 그 학원의 교육 방침에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늦게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원에서는 11월 해도 괜찮은데 우리 친구들은 수특이랑 수능 완성은 사실은 9월, 그러니까 8월에 끝냈으면 제일 좋은 거고 9월까지는 끝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험이 끝나는 16일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주가 또 뭐냐면 바로 원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어쨌든 원서 쓰는 때 아이들의 분위기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리는 가운데 끝내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제 시험은 16일이지만 시험은 평가 의미가 되는데 앞으로 공부할 때는 내가 끝내지 못했던 것들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그거를 좀 점검하는 기회가 좀 좋겠고요. 예, 마지막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 문법을 봐도 되고 문화를 봐도 되는데 결국 감각 훈련을 아까 시간에 대한 얘기 하신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제 일주일 남았으면 국어 모의고사를 이틀에 하나 정도는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어떤 게 좋으냐? 제가 뭐 문제집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것은 뭐냐면 난도가 높은 걸 풀어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봤는데 아까 우리 안원진 말씀하신 예측 저 동의하거든요. 91에서 80점 후반 1등으로 나올 건데 95점대 이상의 어떤 모의고사지를 풀어서 내가 점수가 잘 났다고 만족하게 된다면 이거는 필패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서 점수가 80점대 초반 뭐 문제가 이상하지 않다면요. 저희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희 학원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적어도 한 3회에서 4회 한 일주일 동안 3, 4회 정도는 풀어보는 것이 감각을 도움된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도 그 시간에 대한 팽팽한 긴장을 느껴봐야 된다. 아까 유정걸 대표님 말씀하신 정말 좋은 아이디어실 같아요. 아까 유튜브에서 나중에 한번 좀 이 수능국어 1교시 ASA만 하면 여러 개가 뜰 겁니다. 네, 저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아이들이 혼자 한다면 그런 거라도 좀 해봐서 자기 느껴보는 게 어떨까. 저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받아가지고 전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한 달 전부터 누수하게 아이들한테 해왔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교감하고 하나씩 코칭해줬을 거고. 근데 저희 어른들도 살다 보니 막 워낙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가끔 놓칠 때도 있고 또 혼란스럽다 보니까 오늘 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유 대표님과 우리 라온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 아이들 해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아이들하고 3시간씩 이렇게 그 라이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지만 듣는 아이들 힘들지만 더 중요한 건 다 얘기했냐는 거죠. 눈빛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있고 호흡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이들과 손잡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애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한 어떤 그 손길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 상처 있는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나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격려하고 또 파이팅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 순간 눈물이 울컥. 이 감정이입의 수준이 거의 저기 왜 테러리스트 협상하는 협상가 수준이세요. 그래서 꼭 친구들 잘 볼 거고요. 자기 공부했던 흔적을 남기시는 거. 스케줄을 지금도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꼭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끝내셔야 된다. 빨리. 그리고 이제 난도 있는 모의고사를 일주일 안에 한 3, 4회 정도는 풀어보시면서 시간 체크라든지 긴장감은 좀 느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생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예, 뭐 형님도 이제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예.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저 필요한 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이제 꼭 구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딱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만약에 1, 2등급 정도의 수준이고 국어로 했을 때요. 그 다음에 또 3, 4등급 제가 이제 5등급 밑으로는 뭐 얘기하는 게 제가 조금 좀 어설픈 것 같고요. 저는 1, 2등급 친구들은 좀 비문학 독서 융합 지문에 좀 더 초점을 좀 맞추셔서 지금까지 봤던 거든 어떤 거든 좀 그거를 계속 이후로도 왜냐하면 얘 분명히 1, 2등급은 거기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하라는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3,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화작에 문법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시간 대비 지금 안 해놨던 거를 많이 지금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모자라지만 화작은 저는 분명히 만약에 3, 4등급 친구들이면은 화법에서 하나 틀리고 작문에서 하나 틀린다고 그냥 예상을 좀 하면 그거 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정시 때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그거 기출로만 풀어도 유형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새로운 유형이 구모 때 이제 뭐 개발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을 좀 하시라는 얘기 그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태풍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학원 강사 초창기 때 이제 가르쳤던 학생이거든요. 그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연예인들이 팬과 함께 늙어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BTS가 나이를 먹어도 저는 BTS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BTS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그렇죠. 또 BTS가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줄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내 제자들과 같이 늙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귀여워하는 친구가 있네요. 오늘 그 친구 생일이라 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커피랑 케이크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9월 모평이 이후에 9월 달부터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재수를 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갔는데. 서울대학교 갔는데. 자기가 정신없이 공부했대요. 그래서 왜 공부했냐 했더니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완전히 이재민이 된 거야. 이재민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서울에서 공부하니까 지방에 가 부모님이 물난리 나서 모든 상품을 다 버린 상태에서 남은 상품 바자회 해가지고 지역 카톨릭에서 성당에서 팔게 해줘가지고 그 돈 전부를 부모가 지어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대. 자기는 잠을 잘 수가 없었대. 자기는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석 달 동안 자기 잠을 안 잤대. 석 달 동안. 그러면서 자기가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 경영을 간 거고 선생님이 면접을 잘 도와줘서 갔다는 거에서 내가 속으로 제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래 그러면서 야 그래 부모님은 잘해드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네가 그래 물론 석 달 동안 폭발적으로 공부를 했지. 하지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본 너는 1년 동안 열심히 했어. 야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해. 끝나자마자 나한테 와서 질문하고 나 괴롭히고 네가 한 행동을 네가 잘 몰라 그런가 본데 누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본인은 몰라. 본인만 몰라. 본인은 그 3개월의 강렬한 기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구모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측면을 좀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구모는 과정이에요. 대나무 마디 같은 거죠.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모의 경향성이 아까 라온님 말씀하셨듯이 수능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저는 융복합 지문이 나올 거냐 이번 구모에서 융복합 지문이 나온다면 그냥 비문학의 올해 최고 난도의 문제는 융복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모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능에 몰두하는 타임이 있어요. 뇌가. 이게 뭔가 이 수능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빙의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구모가 끝난 다음부터예요. 좀 찬바람이 나야 되거든요. 창문 열어서 좀 서늘해야 애들이 공부하거든요. 지금 창문 열어보세요. 춥지.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아이들이 수능 공부할 때가 됐어요. 올해 수능이 뒤에 연기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다. 수능 몰입의 시간이 왔다예요. 고3은.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먼저 시작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먼저 수능에 몰입하냐가 시작되는 건데 구모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구모 전에 이 구모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능 원서 쓰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사탐 어느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거나 과탐 어느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국어의 어느 파트를 공부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요거 남은 일주일 동안 어머님들이랑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맞아요. 너 이번 구모 대비를 위해서 사회문화라도 공부하자. 너 이번 구모 대비를 위해서 화학이라도 한번 끝내자. 너 이번 구모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전시가라도 한번 끝내자. 너 이번 구모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어 문법이라도 한번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다음에 적시한 다음에 이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으로 요 일주일을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구모 이후에 전체적인 총괄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나름의 어떠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시와 결합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학종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교과라든가 수시 원서를 쓰는데 분명히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서 어디까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보다는 한번 올리기 위해서 특정 주제를 공부해 보는 거예요. 공부해서 올라가면 아 내가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공부했는데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늠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모 전부터 저는 목표를 갖고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훨씬 더 과정으로서의 구모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결혼 못했거든요, 그 친구가. 예, 아직도 결혼을 못했는데 오늘 대표님 썸녀가 생겼답니다. 대표님 선물 말고 내년에는 그 썸녀가 차려준 미역국을 먹게 되길. 저도 바라죠. 저도 바라죠. 갑자기 저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친이 생긴 거야. 얘는 여친이 생겼을 때만 저를 보고 싶어요. 근데 여친 없을 때도 항상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생일 축하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9월 모의평가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이 방송은 약간 오늘 여기서 좀 구모는 정리하고요. 다음 주 방송은 고전 시간 이렇게 공부하면은 고전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예비고일 학생들. 중3 꼭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중3 학생들에게는 고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한 번쯤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라원 원장님이 퍼뜨려서 이제 거의 대세가 되어가는. 요 시기는 고전이다. 뭐 이런 어떠한 이런 내용을 갖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